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정시영입니다.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필칭, 가시용이다 이렇게 별명이 있어서 저도 자칭, 타칭 추천을 받아서 자칭 가시용이다라고 불리고 있는데 한국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요거는 거두절미하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용 파악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 만점을 위해서는 우리가 닭공이라고 그러죠. 닥치고 공부해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3단계로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첫째, 개념 파악하라는 거. 무조건 개념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 개념 파악이 돼야 곧 말의 뜻을 파악해야 그런 다음에 좀 쉽게 접근하지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개념 파악해야 되는 거. 1단계는 이게 순서대로 돼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개념 파악하고 말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역사적 사실은 시대를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시대 파악해야 돼요. 이 시대 파악하면요 무조건 90%는 정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역사를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선생님들 모두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어떤 게 흐름이냐? 바로 이거예요. 시대를 파악하면은 90%는 정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근대사하고 전근대사가 있고 또 근현대사가 있어요. 크게 둘로 나누면 전근대사는 무조건 왕조식이니까 이때는 어느 왕, 누가 했는지 어느 왕 때 플러스 몇 세기 이걸 무조건 떠올리세요. 알았죠? 어떤 역사적 사실, 사건, 문화재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걸 떠올리세요. 그래서 항상 순서를 묻는 문제라든가 여기 항상 이런 문제니까 그 다음에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세기로 봐도 소용이 없죠. 1876년도에 조일소조 강화도지역 이후부터 21세기 현재까지니까 이게 롱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세기로 봐도 소용이 없고 사건 순서를 봐야 됩니다. 사건 순서를 그냥 외워대지 말고 계기적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기라고 하는 건 인과관계를 통해서 이 사건이 왜 나왔는지 그거를 파악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순서를 파악하는데 계기적으로 봐라. 계기적으로. 물론 여기서의 사건도 계기적으로 다 나타난 거죠. 인과관계로 다 나타난 건데 자 여기서 이걸 순서를 파악하면 그 시대를 파악하면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를 들어 고려 말에 문익점이 부뚜껑에다가 목화씨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 문익점이 가지고 들어왔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요즘 초딩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민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떠올리지 않으면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향약집성방, 의방류치 이게 다 몇 세기 어느 때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또 사신관제도 이런 말이 나오면 개념 파악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다음에가 세 번째가 의 파악입니다. 의 파악.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실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어떤 문화재가 있을 수 있는데 의라고 하는 건 중요성이거든요. 근데 이미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공부하게끔 규정되어진 거니까 의 파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모든 건 사실이긴 한데 역사는 사실을 토대로 해서 그것에 의의를 부과하든가 또는 비판을 하든가 또는 비난을 하든가 사실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사실 중에서 역사적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희극이든 비극이든 간에 우리 역사에서. 그래서 역사적 사실은 그냥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역사적 사실이 나오게 된 포괄적인 의미의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배경. 대내적인 배경이 있고 대외적인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생일이 참 중요하죠. 그게 바로 상대적 시간입니다. 절대적으로 흘러가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태어난 탄생일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생일이. 그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책에 있잖아요. 카이로스 한국사. 상대적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어떤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런 다음에 이 역사적 사실이 짧게도 끝날 수 있고 롱타임으로도 갈 수 있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600년 가까이 갔고
그러나 동학농민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꼴랑 1894년 1월 10일부터 음력 11월 12일 우금지전투에서 패할 때까지 딱 1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이 전개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전개되는 과정. 저는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동학농민전쟁이라고 보는데 그 동학농민전쟁이 1기, 2기, 3기, 4기로 나눠서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 또 고려시기라 하더라도 고려 초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런 식으로 나눠보고 조선도 또 시기를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야 돼요. 전개 과정. 그 다음에 과거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미 이것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결과는 나왔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동체에 미친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 중요성 가지고 의의가 주어지는 거니까 의의 또는 의의는 뭘 가지고 의의가 평가되느냐면은 전개 과정상에서 이것이 어떤 성격을 띠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또 이것은 어디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미 결과는 뭐 다 아니까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죠. 의의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록으로서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을 전제로 하되 자 그럼 요걸 한번 제가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요거 하나로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랬죠. 맨 처음에 일단 사심관제도라 이런 말이에요. 사심관제도. 사심관이라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 다 한자로 되어 있지만 심사관이라는 뜻이에요. 심사관. 심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신라 경순왕 김부한테 935년도에 태조 왕건한테 나라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고맙기도 하니까 형님 경주 지역은 형님이 맡아서 그냥 인사해서 이렇게 쓰세요. 자치를 허용했던 심사관이라고 하는 관직을 줬기 때문에 사심관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한 거냐 말이죠. 사심관 제도는 10세기 태조가 한 거라. 고려 태조가. 그럼 뭐 경순왕 김부한테만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사심관이라고 아주 높은 호족들한테 사심관이라고 관직을 준 것이니까 관직 이름이에요. 심사관이라는 거.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 자치를 허용했다는 말이죠. 자치 허용. 자치를 인정한 것이다. 그럼 이것이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말이죠. 일단 10세기 태조를 물어보는 것이고 자치를 허용했다는 차원에서는 조선으로 이어지면은 경제소하고 유향소로 이어지는구나. 경제소는 말뜻이 뭐냐? 서울경, 이슬제, 기구소, 서울에 두었던 지방실정을 통제하고 연락하기 위한 연락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 관청이라는 뜻이 경제소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향리를 경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향소는 뭐냐? 남길류, 향촌향, 기구소. 향촌에 남겨져 있는 그런 양반들 중심의 자치기구. 이게 유향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중앙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유향소는 향촌 자치를 인정한 것이고 이렇게 기능적으로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누군지 떠올렸죠? 그죠? 시대 파악하는 거. 10세기 태조.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로 이어졌는지 그 다음에 개념이 뭔지 그거 한꺼번에 알아두면 돼요. 주현 공부법, 주현 단위로 곡물 액수를 정해서 9년 단위로 분할을 이렇게 걷게끔 하는 제도. 광종의 주현 공부법이죠. 노비 안검법, 노비를 살필 안자 검사해서 원래 호족들이 양인이었는데 불법적으로 노비로 삼았던 경우에 다시 양인으로 살펴서 돌려주는 조치. 이게 노비 안검법이죠. 같은 맥락은 노비 변정사업, 노비 안검법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민 변정사업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해서 개념 파악하고 시대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내용, 의의를 파악하는 것.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든 사건이든 인물이든 이런 것들이 이 3단계 과정을 통해서 딱 동시에 세팅이 돼 있으면 어떤 책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딱 사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사실이 나오거나 문화재가 나오면 몇 세기 어느 왕 이걸 떠올리면 그러면 실력이 되는 거고 떠오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저를 찾지 않아도 90점은 알아서 맞출 수 있다. 오케이? 예. 그런데 이왕에 공부할 거면 좀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죠.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어디 여행 가면 전부 다 유적지가 많은데 유물하고 많은데 애인하고 가든 또 결혼해서 뭐 자녀들하고 가든 딱 갔는데 여행지 가서 미적분 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 어디 가서 아빠 저거 언제 거야? 그러면 옛날 거야? 언제 건데? 옛날 거야 짜샤. 뭐 언젠데? 뭐 공룡 살 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공부하는데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렇게 팩트 가지고 팩트를 공부할 때 개념 파악을 제대로 해야 뭐 자기도 재밌고 나중에 시험을 보고 합격해도 까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몰아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월수금 전근대사를 배치하고 화목토는 근현대사를 배치하든 아니면 월요일날 전근대사 근현대사 조금씩 배치하든 이틀을 넘기지 말고 봐야 돼요. 대신 보는데 누적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토요일날 나는 12시간 한국사만 공부해야지. 때려 죽여도 성적 안 늘어요. 그 다음에 이론 공부하고 문제풀이를 같이 가야 됩니다. 오늘 삼국시기에 고구려 왕의 업적에서 다 배웠다. 공부했다. 그러면 그 왕의 업적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야 됩니다. 근데 다 실패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이론 공부만 3번 연속으로 뭐 6개월간 듣고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 2달은 문제풀이만 듣겠다. 다 까먹어요. 의미 없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이론하고 문제풀이를 같이 가야 하고 그 다음에 누적으로 보라는 거는 오늘 이만큼을 공부했다. 그러면 내일은 다시 처음부터 보세요. 처음엔 이만큼 열심히 했죠? 그 다음에 열심히 한 부분은 그냥 눈으로 넘기기만 하세요. 여기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책장을 넘기는 연습을 하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3일째 볼 때는 다시 또 처음부터 책장 넘겨요. 여기 한 부분 그냥 넘기기만 해. 몰라도 그냥 넘어가요. 넘기기만 하고 여기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새로 하는 부분만. 그러면 자기가 했던 부분을 넘겨가면서 눈에 아른거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뇌리에 좀 남게끔 그러면서 빨리빨리 다시 보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누적적으로 보라는 거. 넘기는데 시간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체크하는 거 요거 그냥 아른거리게 이렇게 넘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방법적으로 제가 요 3가지 본질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시형이라고 저 부르는데 딱 아주 뼈 때리는 한국사처럼 이렇게 채찍으로 얘기하듯이 갈구면서 얘기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개념 파악하고 시대 파악하고 의의 파악하는 것. 이거 외에 다른 정도가 없어요. 이거 이외에 다른 정도가 있으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다른 정도가 없다. 대신 재밌게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재밌게 제가 할 테니까. 또 여러분한테 제공할 것이 이제 뭐냐면 첫째, 이렇게 공부하면 100% 다 틀린다. 이 주제 가지고 또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공부해야 또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주제 잡아서 제가 여러분 시간에 수업 시간에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용하고 함께 만점 한국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